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위기 부분을 배웠죠. 어, 갈등과 긴장이 이제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는 갈등의 최고조,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바로 인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부분의 내용은 김반장과 싱싱청가물 사내의 몸싸움과 싱싱청가물이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은 절정 부분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48쪽 11번째 줄까지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 문단을 우리가 살펴보세요. 싱싱청가물에 맞서 동맹 관계를 맺은 김반장과 경호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45쪽 24번째 줄 보시면 휴전협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요. 경호내와 형제 슈퍼 김반장이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휴전협정, 휴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쉰다. 그런 협약이란 얘기죠. 결국은 어떤 것을 관둔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물건값 할인 경쟁을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양쪽이 가격을 할인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내심 굉장히 그 이익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할인 경쟁을 그만두게 되니까 내심 김이 빠지게 됐죠. 46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죠.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더 이상 물건을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나왔죠. 이익을 자기네들이 보다가 동맹을 이제 맺게 되니까 더 이상 물건을 싸게 살 수 없게 되니까 김이 빠지게 된 거예요. 46쪽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진작 이렇게 됐어야 하지.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고흥댁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경쟁을 멈췄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끝부분에 고흥댁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째 좀 아쉬운데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고흥댁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조를 했다는 것이다. 왜 동맹 관계를 유지했나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는 싱싱청가물에 바로 대항하기 위해서죠.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묘책을 이것저것 생각을 했죠. 그 묘책이라는 게 뭐냐? 묘한 꾀, 교묘한 꾀. 바로 싱싱청가물을 문 닫게 할 계책이라는 것이 경우 아버지한테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반장한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형식문단 두 번째 거. 자,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두 가게가 가격 인하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고래가 세 마리로 불어났으니, 자, 고래 두 마리는 누구였었어? 김포와 형제 슈퍼였는데 세 마리니까 바로 여기 있죠. 김포, 형제, 그 다음에 이제 갓 생긴 싱싱 청가물을 가리키죠. 그러면 싱싱 청가물을 바로 공격하는 주요 방법. 자, 공격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격을 인하를 하는 것이죠. 싱싱 첨가물보다는 값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46쪽 18번째 줄부터 20째 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어떤 내용이 되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싱싱첨가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두 가게가 모두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외의 상품들은 동맹 이후 두 가게가 같이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였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바로 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동맹의 구체적인 내용, 바로 요것이죠. 그 다음에 46쪽 18번째 줄부터 19번째 줄 이야기입니다. 여기 연두색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싱싱 첨가물의 장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죠. 바로 여기죠. 방해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환원하였다. 그 외의 상품들은 요거죠. 요 보라색 있는 부분들, 요 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 부분은 일단 싱싱첨가물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싱싱첨가물이 이제 점포를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가격을 같이 정상 가격으로 환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6쪽 21번째 줄부터 22번째 줄 내용 보세요. 위도김을 들여와 이 부분이에요. 위도김을 들여와 집집마다 산지 가격으로 나누어 주었다. 요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형제 슈퍼가 되겠죠. 그래서 싱싱첨가물이 무슨 김을 갖고 왔어요? 완도김을 가져왔죠. 그래서 완도김을 갖고 오니까 바로 김반장은 위도김을 들여와서 산지 가격으로 팔게 됐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경우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경우 아버지는 뭘 들여왔냐면은 그 과일 장사를 못하게끔 아주 싱싱한 것을 갖고 와서 굉장히 그 헐값에 팔려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싱싱첨가물 장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과일이나 부식은 경우내가 김반장 쪽이 훨씬 값이 헐했으므로 자, 경운회나 김포가 값이 헐했기 때문에 원미동 사람들은 바로 싱싱첨가물을 가지 않았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동네 이웃으로 낯이 익은 그들의 가게에서 싱싱첨가물 쪽을 쭉 지켜보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싱싱첨가물로 갈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되자 싱싱첨가물 주인 남자는 부식 일절 운운한 쪽지를 거두어들였죠.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항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동맹자들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싱싱첨가물 사내는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딴 눈 안 팔고 즉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소원대로 무엇 이외의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싱싱첨가물이니까 그죠? 과일 이외의 것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내심 분노, 불만스러운 심리가 드러나 있죠.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행동은 바로 불만스러운 심리를 직접 드러냈을까요? 간접적으로 드러냈을까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싱싱청감을 주인 남자는 분노했다. 이래야 직접이 되겠죠. 자, 동맹을 맺은 보람이 드러나게 됐죠. 47쪽 11번째 줄에 싱싱청가물에서의 부식과 무엇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을 굉장히 싸게 팔았죠. 김을 팔지 않게 됐죠. 동맹을 맺은 보람의 결과 부식과 김을 팔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럼 47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에 이런 얘기죠. 이제 김반장이나 경호 아버지의 동맹 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싱싱청가물이 과일만 팔겠다고 의사를 그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 갈지 굉장히 궁금해하였죠. 이거는 뭐냐? 근본적으로 두 가게가 동맹을 맺어서 성과를 맺었기 때문에 다음은 김포와 형제 슈퍼가 싸울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경운의 내외도 사실상 동맹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제는 첨가물의 장사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죠? 경운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김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과일 안 팔아? 그놈이 문 닫는 꼴을 보기 전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싱싱청가물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죠. 그래서 여기 김반장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격이야? 집요하고 악착스럽고 인정이 없고 굉장히 지독하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오늘 할 분량에서 경호네와 김반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독하구나. 경호네는 김반장이 그런다고 따라해? 어린 사람이 악심을 품으면 경호 아버지가 달래야 사람들이지 하고 경호 아버지에 대한 바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랬더니 또 이 말을 들은 경호 아버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소리 마요. 어떻게 김반장을 거역해요? 동맹을 맺었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죠. 경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옹호.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옹호하는 입장이죠. 비난이 아니라 한 사람은 비난을 했고 어떻게 의리를 지켜야지 그럴 수 있느냐. 김반장하고 의리를 지켜라. 경호 아버지에 대한 옹호의 말도 있죠. 동맹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의리 좋아하네. 모르긴 몰라도 경호네 역시 싱싱청감을 망하는 걸 보려고 같이 작당했을 걸 하고 이렇게 또 경호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 그깟 싱싱청감을 가지고 성이 차겠수? 이 말은 김반장이 어떤 사람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경호네와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반장 너무 악착스러워.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러게 말이야. 얼굴 펴고는 못 퍼는 걸 못 보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김반장에 대한 비난과 김반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다 무능한 부모들이 받아야 할 대접인 게지. 우리도 이 꼴로 나간 자식들한테 그런 대접 받기 십상이지. 즉 부모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가난 때문이다.
즉 경제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 김반장과 경호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 물론 동정,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정 부분의 반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생각 나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김반장과 경호네의 행동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한번 토의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